최근에 기사를 보면 코인이나 주식을 하신 분들이 자산을 잃어버리고 나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때 아무래도 혜택을 받는다, 뭐 탕감을 받는다 이런 기사를 보고 나서 뭐야 저거 말이 좀 안 된다, 뭐 나도 한번 좀 해봐, 나도 한번 좀 투자 좀 해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코인 주식이 그 정책 변화한 걸 가지고 네. 유튜브로 올렸더니만 뭐 댓글에서 난리가 났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합니다. 네, 뭐 성실히 일한 사람 바보냐, 뭐 결국은 내가 낸 세금으로 다 처리하는 거 아니냐, 뭐 나도 투기나 해야겠다, 네네. 뭐 나라 꼴 잘 돌아간다부터 뭐 정치인 누구를 뽑아서 이렇다, 뭐 오만 얘기가 다 나왔어요.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만 설명드릴 게 네.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상 변제를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법역사학적으로 파산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회생이 나왔거든요. 네. 이제 파산이란 건 내 가진 재산 1,000만 원 채권자한테 나눠줄 테니까 나 빚잔치 만세하고 내 채무 1억을 없애달라 이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온 회생은 내가 채권자에게 동의를 얻어서 나는 갱생을 하겠다는 취지니까 그 입법 취지 때문에 그 파산에서 배당받을 금액 이상 변제를 해야 돼. 쉽게 얘기하면 내가 1,000만 원 이상 변제를 해줘야지 채권자들이 비로소 오케이 해줘서 저 사람을 회생시킬 이유가 있는 거지. 재산이 1,000만 원인데 900만 원만 너희한테 변제해 줄 테니까 회생을 시켜달라 그러면 동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파산시키고 1,000만 원 가져가면 되지 그냥. 네네. 요건 이제 듣고 마시면 돼요.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네. 그래서 자, 한마디만 제가 정리해드리면 내가 가진 재산 이상 변제해야 돼. 재산이 3,600만 원 있고 36개월 변제해야 되면 최소한 월에 100만 원씩은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요걸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제가 이 사건에 드릴 말씀은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네. 똑같이 취급하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똑같이 예. 취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 사건이 있어요. 우리 이런 일은 많이 있잖아요. 뭐 시대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내가 3억 아파트를 대출 끼고 샀어. 그럼 내 돈 5천만 원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샀는데 가격이 내렸어. 2억 5천으로 5천만 원 내렸어. 네. 그러면 내 재산 얼마가 되는 거죠? 영원이죠. 영원이죠. 그렇죠. 영원이죠. 이제 전부 대출이니까. 근데 주식을 내가 똑같이 5천만 원 넣어서 투자를 했어. 근데 주식이 내가 반대 매매 강제 청산당하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돼서 내가 가진 재산이 영원이 됐어요. 네. 그럼 이 순자산이 얼마예요 지금? 다 내려갔으면. 이것도 뭐 영원이잖아요. 영원이죠. 근데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이거는 5천만 원으로 간주를 해버린 거예요. 뭐 개인의 의지로 투자를 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전자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네. 후자의 주식 같은 경우는 이거 도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지. 탕진이나 사치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 거죠. 근데 사실 현대 시대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그냥 건전한 경제 활동의 일환으로 투자하는 거지 그걸 뭐 두 개를 굳이 구분하진 않잖아요. 보통 보면 누구나 주식 다 하잖아요. 저도 해요. 하세요? 네. 물어보면 안 되겠다 요즘에. 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치 사도 반대 매매 당해서 다 날아가도 관념상 이론상 5천만 원 남아있다고 간주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36개월 동안 5천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그럼 월 138만 원을 변제해야 되잖아요. 훨씬 더 많이 그렇죠.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아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영원 취급하거든요.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 5천 내렸으니까 깡통 빌라 사서 가격이 안 오르고 내렸다. 그러면 영원이니까. 똑같이 그냥 5천 투자해서 영원이 됐는데 하나는 5천이 있다고 간주해버리고 하나는 그냥 없는 그대로 간주해버리니까 형평을 좀 기하는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 내려가면 2억 5천으로 취급하면 담보대출 2억 5천을 빼면 영원이 되니까 재산 이상 변제를 할 때 부담이 없는데 주식은 5천 투자해서 5천 다 날렸는데도 이론상 관념상 5천만 원 남아있다고 간주를 해버리니까 그럼 5천만 원 이상 변제를 하라 하니까 36개월 변제면 월 138만 원을 변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차이가 형평이 잘 안 맞죠 이제. 네. 그래서 이런 취지가 첫 번째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채무를 변제해야 됩니다. 혜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손해본 사람한테. 똑같이 취급해서 되는 데까지 성실하게 변제를 해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취지에 맞게 자기 월급 범위 내에선 최대한 성실하게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제 계획안에 인가를 해줍니다. 예전에는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내 월급 내에서 성실하게 변제하는 것 플러스 징벌적으로 더 변제해라 이렇게 된 거지. 재산 가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근데 이제 현대에는 똑같이 취급하겠다 이거죠. 징벌적으로 더 배상하라 요건 빼버리고 자기 월급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변제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내 월급이 150만 원이면 1인 생계비 120만 원을 제외하면 30만 원을 변제하면 끝날 일인데 내가 주식으로 3,600만 원을 탕진했으면 월 100만 원 이상 변제를 시키는 거예요. 3,600만 원 남아있다고 간주를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월 100만 원 변제하기 쉽냐고 150 받는 사람이. 돈이 없죠. 그렇죠. 회생하지 말란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징벌적인 이런 뭐 청산 가치에 강제로 반영하는 부분은 이제 사라지고 자기 급여 내에서 최대한 대신 이 사람이 월급이 300, 400이면 그만큼 변제를 많이 해야지 이제 한 달에. 그러니까 여전히 그 사람은 굉장히 강도 높은 부담을 가지고 최대한 변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전처럼 말도 안 되는 도저히 터무니없이 변제가 불가능한 그런 조건으로 인가를 내려주지 않고 네. 그래도 힘들긴 하지만 그 사람이 최대한 성실하게 변제하는 걸 한도로 할 수 있는 만큼만 변제 계획안 실행 가능한 정도에서 변제 계획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나도 투기나 해야겠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실 거는 첫 번째는 네. 내가 가진 재산 이상 변제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예전에는 주식으로 돈을 잃은 사람은 없는 재산인데 남아있다고 막 간주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변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없는 재산은 없는 걸로 그냥 취급해 주겠다 이거예요. 다른 사건하고 똑같이 더 잘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서 변제를 해야 됩니다. 최대한 성실하게 변제해야 되는 거는 다른 사건도 똑같으니까 코인을 탕진하든 주식을 탕진하든 그 사람은 자기 월급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변제하는 걸 조건으로만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재산 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해진 법이니까 네. 코인이나 주식으로 탕진하신 분도 다른 사건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지 일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내 월급 내에서 성실하게 변제를 해야지 개인회생을 인가받을 수 있는 거지 국가에서 나한테 돈을 준다거나 뭐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